아니야. 조금 길어지지 않았나요? 애동이가 실제로 일기를 썼나요? 그냥 지금 든 생각입니다. 좀 손님이 오다가 우리 촬영하는 거 보고 갔어. 부담스러우시겠지. 이럴 때 들어올 순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스의 8월 두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근황들을 말씀드리면 책방 로그를 보시고 씀에서 그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사랑을 담아라는 책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저희 책방에서 그 책으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씀에서 그 책을 구매하시면 무료로 독서 모임 참가가 가능한 모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독서 모임을 진행해 가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쵸? 네. 좋은 책을 한 권을 유튜브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또 그 책을 씀에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독서 모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되게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좀 진행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좀 계속 마련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도 생일 책방이 예정돼 있어요. 말해도 되나요? 되지 않을. 맞아. 예약금도 다 있고. 밴드 터치드의 이제 보컬인 윤미님의 생일 책방이 예정돼 있고, 요즘 인기가 너무 많은. 저희는 또 페스티벌을 실제로 배웠을 때 너무 매력적이셨고 요정처럼 맞아 멋졌던 공연이어서 또 그분의 생일 책방을 씀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9월 작가의 책상 전시는 김화진 작가님으로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기 많은. 네. 작년엔 또 저희가 나주에 대하여로 북토크도 하면서 연말을 보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또 직접 작가님 책으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근황들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책방 로그는 저희가 그림 에세이 그리고 약간 그래픽 노블 이렇게 좀 이 장르에 한정되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최연주 작가님의 모 이야기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딱 봤을 때부터 판형이나 이렇게 표지 재질 그리고 내지도 너무 예뻐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소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모라는 주인공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정말 너무너무 생각보다 더 훨씬 계속 보고 싶어요. 모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림이 정말 미쳤다, 이렇게까지 귀엽고 예뻐도 되나 싶을 만큼 그렇게 그냥 홀려서 읽게 되는데, 내용도 약간 미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양이 모가 어느 새벽에 웃는 모양의 빛을 발견한 거예요. 자다가 문득. 그래서 난 저 빛을 다시 만나야 돼. 저 빛을 따라서 지금 당장 나가야겠어. 그걸 다시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웃는 모양의 빛을 다시 보고 싶어서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이른 새벽부터 나갔으니까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요. 뭐 일찍 일어난 새 부부가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여정의 물품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숲속 친구들이 굉장히 다정하게 모의 여정을 응원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북돋아줘요. 근데 그때마다 모든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서운 곰이 살고 있으니까 그 곰만 조심하면 된다. 네가 말하는 웃는 빛을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네가 꼭 보길 바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곰만 안 만나면 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모가 약간 그래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고 아직 만나지 않은 곰의 실체를 계속 생각하면서 어딘가에 있을 빛을 쫓아가는데, 여정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책을 봐야 알 수 있죠, 당연히. 그 웃는 빛의 정체가 있어? 네. 막 반전 같은? 맞아요. 약간 그 놈놈놈에서는 영화 놈놈놈이요? 네. 그 놈놈놈이 쫓는 그 보물, 찾는 보물의 정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뭔지 알아? 모르죠. 거든요. 그래. 대박이지?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예상하지 못한 존재, 대상이어서. 그런 느낌? 이게 놈놈놈이라기에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웃는 빛을 어떻게 만나는지. 근데 웃는 빛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만나느냐가 이 책의 반전이자. 되게 F적인 감각이네. 맞아요. 뭐가 완전 F고 그 웃는 빛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굉장히 F적인 상황인데 이 빛을
누구와 보느냐가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곰이랑 같이 보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알고 본다 한들 직접 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도착했으면 좋겠는 그런 그림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의외로 약간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처럼 뭔가를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곰으로 대변되는 그 두려움이랑 같이 그렇죠. 빛을 본다는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뭔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서 망설이고 있는 시점에 있는 분한테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 뭔가 굉장히 무겁고 경직된 마음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리고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예쁜 그림책입니다. 뭔가 여름을 지나오면서 약간 기운이 떨어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책으로 뭔가 가을 숲속의 풍경을 또 같이 맞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권을 한 번에 소개할게요. 수신지 작가님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수신지 작가님을 뵙고 여기 사인도 받았는데요. 좋겠다. 지금까지는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과의 우정과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들 안에 쌓이는 작은 오해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를 기대하게 되는 책이에요. 사실 아직 2권까지밖에 안 나와서 3권도 있나요? 3권은 11월에 이제 출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2권까지는 좀 등장인물 소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세간이 크구나. 아무래도 갈등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 등장인물 3명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의 각각의 이제 소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아랑이와 연두와 하은이 이게 3명의 주인공인데 지금 1권은 아랑이고 2권은 연두예요. 표지가. 그러니까 아직 하은께 이제 3권에 있겠지? 여기서 반장은 아랑이에요. 그렇구나. 아랑이는 이 아랑이는 공부도 전교 1등 근데 이제 반장까지 하는 선생님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친구이고 이 연두는 2등이야. 근데 친해 둘이? 절친이야. 오. 아랑 연두 하은이 3명이 삼총사인데 이제 전교 1등과 2등이 친구인 거죠. 연두는 매일매일 드라마를 챙겨보면서도 어쨌든 2등을 놓치지 않는 친구예요. 그리고 하은이는 1, 2등이 친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과외를 하는 친구. 근데 각자의 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죠. 뭐 네, 가정 형편도 다르잖아요. 아랑이는 1등이고 반장이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그렇게 내 진로에 관심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배경이 대전이거든요. 나는 서울에 대학교 가서 커리어 우먼이 되는 걸 막 상상하고 그리고 전교 1등이니까. 그럼. 엄마는 이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만 좀 집중하는 타입이라서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요. 연두는 부잣집 딸. 그렇구나. 인데 1등을 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둘이 너무 친구니까. 그래서 뭔가 라이벌 의식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은이는 과외를 받지만 비밀이 또 있어. 자기만의. 그래. 셋 다 사실 이 모든 형편이 자기만의 비밀인데 그 친구들한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는 사실. 맞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너무 나 고등학교 때 닮아 있고 생각이 많이 나요. 예, 하은이한테 있는 부분, 연두한테 있는 부분, 뭐 아랑이한테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결집된 게 뭔가 나 같기도 하고 읽으면서 나는 어떤 고등학생이었나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게 돼서 좀 몽글몽글한 느낌도 들면서 그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좀 지금이랑 달랐지. 지금의 그런 학생 인권이 없었지. 맞아. 교실 풍경도 너무 다르죠. 이게 어쨌든 우리 시대 때의 느낌이라서 그때 또 막 드라마 보고 와가지고 야 장동건이 뭐 키스씬 봤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장동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너무 옛날이죠. 귀엽다. 그런 부분들이 귀엽고 또
어떤 오해가 움트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조금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다음 권이 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소피 게리브의 튤립의 날들이라는 그래픽 노블입니다. 저는 제목이 튤립의 나날들이라고 해서 꽃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사실. 근데 튤립은 이 표지에 있는 곰의 이름입니다. 튤립이에요, 곰의 이름이. 그리고 차례대로 이 소설에 이제 뱀도 등장하고 새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온갖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등장인물들 이름이 꽃이에요. 뭐 코스모스, 뭐 바이올렛, 뭐 아이리스 이렇게 물론 그냥 자기가 존재하는 어떤 그걸로 존재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긴 한데 이렇게 약간 생명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 꽃이 이름이에요. 이 책은 다양한 동식물이 한 동네에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동물 친구들이 행복하거나 뭐 무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 엄청 골몰하고 나는 지금 왜 이 모양인지 나의 내일은 어떨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골몰하는 친구들이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약간 해결점을 찾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이 바뀌진 않지만 내가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야겠다로 뭔가 이렇게 좀 해방감을 느끼는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방감을 느끼는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어서 너무 신선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끝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서로를 이해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다르고 쟤는 왜 저러고 나는 왜 이런지를 오히려 점점 더 확인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고유함을 지키면서 이야기가 나아가는 게 저는 또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한테 네. 선물해준 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안 아직 읽지 않아서. 왜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 친구들이 무작정 서로를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으로 응원만 하지 않고 서로 근데 대신에 나 친구들 사랑해!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나 우정을 생각하면 뭔가 되게 밝고 희망차고 서로를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응원으로만 나 무조건적으로 응원해! 그니까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게 인간과의 관계라는 게 제가 포인트를 둔 거는 그런 사랑과 응원보다 더 어쩌면 대단한 거는 서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같았어요. 그게 이 책에 되게 잘 구현돼 있어서 이 책은 실제로 친구들을 잘 들어주긴 하지만 그 태도가 이해를 계속 못하긴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음을 갖고서도 계속 이 친구의 곁에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서로가 더 연결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고 뭐 대화들이 엄청 딥하고 막 어렵기만 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시시껄렁한 대화 속에서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가장 맨 마지막 페이지가 컷이 나눠져 있지 않고 이 표지 사이즈 그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 한 장이거든요. 그걸 저는 보았을 때 이제 미아 언니가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을 이제 누군가 따라 읽으시고 마지막 장을 봤을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선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근데 본인이 읽고 딱 건네주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류승희 작가님의 자매의 책장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정말 좋았고요. 계절의 마지막에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1년의 마지막이 아니라 계절의 마지막. 뭐 봄의 마지막이든 여름의 마지막이든. 왜요? 그냥 지금 든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쓸쓸함이 남아있어. 뭔가를 보내거나 이런. 그렇지. 이거는 자매의 책장이 제목인 것처럼 자매의 이야기예요. 40대 공무원, 엄마랑 같이 사는 우주라는 언니랑 프리랜서 작가이자 연두라는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주, 동생 미주. 우주와 미주의 이야기인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뒤에 사계절이 담겨 있어요. 3주기 때의 사계절.
작가님이 실제로 이거를 1년 내내 그림을 그리셨대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이 똑같이 담겨 있어서 우와. 이 자매의 시간과 작가님의 시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언니 우주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좀 견디기 힘든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회사원으로서. 맞아요. 그런 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고 또 마음에 드는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고, 또 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좀 굳어진 건데,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집에서 싸우고 하면 동생 미주랑 나가서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관. 시간을 보내던, 그때 책을 읽으면서 좀 시간을 견디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커서도 그렇게 책으로 좀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이고, 또 미주는 언니 따라서 그치. 그치. 책 읽으면서 시간이 만들어준 시간. 그래서 언니의 좀 서재를 공유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언니의 책 목록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 너무 달라진 거야. 나이를 먹으면서 상황이. 동생은 자기만의 가족이 있고 남편이랑 아이가 있으니까 또 프리랜서라고 하고. 네, 또 언니는 직장인으로서 또 아픈 엄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양은 되게 다른데 그 안에서 책으로 연결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예전처럼 자주 책을 같이 읽거나 하진 못하는 거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바쁘고 자신의 책상,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책상에 아이 이렇게 용품이 올라가거나 언니가 빌려준 책 사이사이 책갈피가 아이의 그런 관련된 종이 같은 거일 때 우주가 좀 느껴. 우리가 이만큼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구나. 서로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어떤 책을 통해서 언니가 요즘에 읽는 어떤지. 책을 보고 그러니까. 또 어느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지를 보면서 그치. 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겠구나. 또 혹은 동생이 내가 모르는데 이런 이 거겠구나. 책을 다시 빌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힘든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고 전 자매가 없어서 짐작만 할 뿐이지만 너무 좋겠다. 자매가 책 친구면. 맞아.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이겠구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있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두 사람의 그런 서재가 있는 풍경? 같이 그 서재 앞에서 책을 나눠 읽고 아니면 책상에서 각자만의 이런 책 읽는 그런 장면들을 스노우볼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반짝이는 것들로만 이렇게 모아놓은 예쁜 구? 그 장면 되게 예쁘겠다. 만화의 너무, 그 장면. 그게 근데 좀 과거처럼 보여서 그게 아쉬우면서도. 그러네. 둘이 나란히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스노우볼은 없지만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그런 스노우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책을 샀을 때 이게 사계절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굿즈가 있는데 굿즈가 헐. 이 사계절 책갈피예요. 대박. 몰랐어. 예쁘다. 예쁘지? 그리고 또 이 나만의 책장을 완성해보는 게 있는데 여기 책장에 있어. 책이 꽂혀 있고 여기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나 봐. 내가 읽은 책 제목을 쓰래. 나 갖고 싶다 저거. 이거 좀 좋죠? 약간 되게 고심해서 쓸 거 아니야. 내 책장을 채우고 싶은 내가 읽은 책.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스노볼도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되게 좋다. 이 책의 완성처럼 느껴져서 좋네. 좀 좋았어요. 마지막 책은 저희가 함께 읽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신현아 작가님의 대봉이의 일기입니다. 전지적 고양이 시점으로 쓰인 그러니까 일기장. 고양이 대봉이가 쓴 일기장. 10년치 일기가 또 담겨있는 기특한 일기고, 이 책은 개 2마리 그리고 인간 2명으로 시작한 가족 구성원이 대봉이라는 고양이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주는지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일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에세이인데요. 사실 출판 시장에서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이야기를. 모 이야기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 이야기는 사실 고양이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픽션인데, 이건 찐 이제 고양이가 이제 물론 그 전지적 고양이 시점이긴 해도 실제니까
네? 대봉이가 실제로 일기를 썼나요? 그러니까 뭐죠? 실제 존재하는 고양이 이야기니까요. 생각했어. 지금 너무 몰입해서 고양이. 진짜 대봉이가 일기 쓴 줄 알았네. 실제 있었던 대봉이 생각인 줄. 그리고 이게 고양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고양이만 나오지 않는 게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다양한 고양이라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고양이들, 그리고 강아지들,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도 많이 섞여 있어서 진짜 가족 이야기를 본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희가 이걸 같이 읽었으니까 각자 어떤 페이지가 가장 좋았는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죠. 여기 대봉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맞아.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 4마리. 그리고 강아지도 2마리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노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대봉이가 우리 집에도 뭐 강아지가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헐 빙고 언니가 개였어? 하긴 그럴 수도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참 고양이들은 이렇구나. 서로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랑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낸 존재가 당연히 고양이일 거라 생각하고 개였나? 아니요, 하긴 사실 고양이든 개든 상관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냥 그 언니로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냥 이런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매년. 강아지들은 주인이 오면은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은 그냥 오는지 마는지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대봉이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뛰어나간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 척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죠. 널 보러 온 건 아니라는 척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이런 느낌인데 그 강아지가 와가지고 대봉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이게 강아지야. 그러니까 고양이야도 있지만 그래 이게 강아지지. 맞아. 강아지는 너무 사랑을 표현하지. 근데 사실은 고양이도 기다리고 있다가 나갔다는 게 너무 그게 좋았어요. 고양이의 사랑 방법.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의 좋았던 장면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대봉이 식구들 중에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고양이들 방에 들어왔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고양이의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남은 구성원들이 존재할 때 네네 그럴 때 그 친구 자리는 계속 비워놓고 있는 이 친구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보지만 대봉이 입장에서는 거기를 왜 비워놨냐면 오거든. 가끔 그 친구가 오기 때문에 같이 항상 있었던 거야. 종종. 그래서 인간들은 모르는 것 같다. 다들 가끔 찾아온다는 걸 하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도 오고 또 아까 말한 그 강아지 언니들도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여기 놓은 게 이게 너무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인 게 너무 맞아요. 근데 눈물 나.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럴 것만 같고 고양이들은 근데 전해줄 수 없으니까 물끄러미 인간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모르네 뭘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계속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인간이 좋았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래 뭘 알아. 우리가 뭘 알겠어. 뭘 알겠니. 이렇게 그냥 짐작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그림 에세이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 책방 로그는 이렇게 마치고 9월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